안녕하세요. 저는 빨리 강해지는 학원의 영어과 원장 마틴입니다. 자,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학기가 끝났습니다. 1년이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쯤 학원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 이동이 있습니다. 신규 상담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학교가 바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학생들도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약간은 혼란의 시기예요. 지금 겨울방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걸 위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학원에 보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며칠 쭉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런데요.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고 1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쭉 상담을 해보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 어머니, 중학교 때 영어하고 고등학교 때 영어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단어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외워야 되고요. 이것저것 문법, 서술형, 영작, 독해,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단어하고 서술형 대비인데요. 그런 부분들 열심히 대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어는 절대평가라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그럼 어렵게 내고 준비를 빡세게 해야 되냐. 조금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려고 절대평가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고등학교에서 영어는요, 상대평가예요. 수능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인데요. 내신 영어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런 상담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 이런 케이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이제 보내시고 하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부모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근데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내가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요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알려드리고 상담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이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입시 제도나 아니면 아이들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쭉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상담하고 지도를 해보면요. 성취가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아이와 부모님과 학원 선생님과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 아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서 장점에는 날개를 달아주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끊임없이 내주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보통 보면 생기부도 잘 채워져 있고, 공부도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진짜 힘들게 일해서 학원비 내주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 힘든데, 그거까지 하기는 버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영상 올려보고 나서 반응이 괜찮으면 생기부 작성 요령이라든지 방학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시리즈로 해서 하나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학교 때는요,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 이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 보통 보면은 이 지역 내에서는 은행중이나 은계중, 소래중이 대부분인데요. 시험을 보죠. 이제 자유학기제다, 자유학년제다 해서 시험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을 봅니다. 2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학년별 평균 점수라는 게 나와요. 이제 그 학년이 끝날 때쯤 생기부를 보면 학년별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가 보통 70점대예요. 학년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오면 70점대 초반, 많이 나오면 80점대 초반까지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년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한 7, 8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은행중이나 소래중, 요번에는 소래중에서 이례적으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고요. 은행중에서도 보통 한 번씩 어렵게 시험을 내시는데 그러면 이제 뭐 50점대에서 60점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딱 보냈을 때 어떤 점수를 맞아오냐면요. 우리 아이가 늘 100점 맞던 학생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에서 소래고도 그렇고 은행고도 그렇고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30점대고요. 평균 점수가 30점대 중후반이고요. 시험이 좀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50점 그 위로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30, 40, 50점대에서 거의 학년별 평균 점수가 정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뭐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다닐 때보다 적게는 20점에서 많게는 40점 정도까지가 학년별 평균 점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올백을 맞았던 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갔을 때 60점에서 7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옮기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세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아봤다. 뭐 고등학교 시험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50점대 점수도 허다하니까요. 학년 평균 점수가 30점대까지 떨어진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30점도 안 되는 아이가 전체 학년에서 절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1등급 커트라인이 뭐 80점대 초중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 지필평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일단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충격을 1차로 받으시고 이제 그때서야 좀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반성을 하게 돼서 조금 열심히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왜냐면 단기간에 그냥 이 시험 기간 한 번 달달 외워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영어 시험 대비를 하고 나서 시험을 학교에서 딱 치르면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학원에서 문제 풀었던 것들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디서 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문법이나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달달달달 외운 게 있기 때문에 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가면 내가 배웠고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단어가 바뀌고 문장 전체가 바뀌고 심지어 없는 내용을 넣고 있는 내용을 빼고 아주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시험 기간에 공부를 다 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 보기에 아는 단어가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지문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내가 공부한 지문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예비 고1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단어 미친 듯이 외우게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상담을 해보면 학원들 보내셨는데 단어 하루에 한 번 시험 볼 때 30개, 40개 외우는 이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한 번 시험 볼 때 한 30개, 40개 정도 봐가지고서는 심지어 10개 보고 5개 보고 3개 보고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봐서는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왜 이렇게 단어를 적게 외우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우리 아이는 단어 외우는 속도가 느려서요. 아니면 단어를 잘 외워보는 방법이 없고 요령이 잘 없어서요. 아니면 학원에서 그냥 그 정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의 잠재력은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아이들의 잠재력은 다 끌어내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한 번 단어 시험을 보면 적게는 80개, 많게는 600개까지 시험을 봐요. 한 번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저는 조금 많이 외우기 시키거든요. 한 200개 정도 외워와봐라. 200개에서 300개 정도 외워와봐라. 근데 네가 집에서 열심히 단어를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걸 외우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 쌤이 확인을 해보고 너의 말이 맞다 그러면 단어를 줄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라 하고 일단 먼저 아예 가능성을 체크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먼저 해보고 오히려 200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200개가 아니라 한 100개만 해도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적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많이 단어를 외우게 시킨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포텐셜, 잠재력을 확인해서 조금씩 줄여서 적정량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회독을 돌리게 되면 한 단어장으로 보통 10번 이상은 외워야 돼요. 시험을 10번 이상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점점점 외울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겠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한 300개, 400개까지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한 5바퀴, 6바퀴 돌면요. 결국에는 이 단어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오늘 30개 외웠으니까 내일은 그 30개 까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어량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한 2,00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운다는 거는 한 번에 2,000개를 시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시험을 볼 때 2,000개 정도는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학년으로 갈수록,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갈수록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관계만 안 좋아지고 막 엄마랑 아이랑 싸우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아버님이 옆에 오셔서 이럴 거면 다 때려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흔한 일이에요, 되게.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겪으실지도 모르는 일인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대비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기존에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양을 늘리셔야 돼요. 많게는 2배까지 늘려서 시켜보고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아이인지를 체크를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적게 하거나 무작정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 방학 때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장, 이건 지금 빨간색은 이제 수능 전문 단어장이니까 아이들마다 이제 기존에 외웠던 양의 수준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수준을 확인을 하셔서 이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단어장 한 권 정도는 완벽하게 외우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적 테스트 봐서 꾸준하게 잘 외워지고 있는지 체크해서 너무 많이 타협을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은 저도 학생 때를 되돌이켜 보면 그냥 누구나 다 힘들고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옆에서 좋아주고 잡아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하면 제가 원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양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등학교 가서 단어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제 원인이 단어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동아출판에서 나온 복화 클리어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이 단어장을 제작하는데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에 제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것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영작 서술형입니다.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소래고 같은 경우하고 은행고 같은 경우하고 이제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요, 한국어를 보고 영어로 바꾸는 수준 그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팅을 공부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과정을 라이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서술형 라이팅은요, 어떤 텍스트를 읽고 글을 읽고요. 이거에 맞는 네가 이 글을 읽어보고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영어로 써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제를 쓰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게 해주면 사람마다 주제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키워드를 쭉 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학원에서 수업도 들은 다음에 키워드를 쭉 줘서 이 단어의 위치를 재조합하는 형태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맞게 수식어의 위치나 아니면 문장을 쓰는 기본적인 능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영어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능력은요, 글을 읽고 주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가 적게는 뭐 한 5배,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시험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한 분량의 주제를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모든 지문을 꼼꼼하게 다 주제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덧붙여서 문장의 구성 요소와 문장의 배열 규칙을 활용해서 이제 unscramble 돼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를 연습할 때 좋은 교재는요. 제가 자주 추천해드리는 교재인데요. 이거 뭐 이제 진학사에서 나온 화이트 라벨이라는 교재예요. 이 교재는요, 학교에서 실제로 보는 그 시험 문제 서술형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 있는 문제들로만 집중적으로 서술형을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문법 파트별로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학원에서도 방학 특강이나 아니면 정규 교재로 매우 잘 활용하고 있는 교재이고, 이 교재 실제로 이제 활용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작년도에 하늘고 보낸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학원에 이제 인사하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요거 두 개를 미친 듯이 마스터를 하고 간 친구예요. 그랬더니 저 수행평가에서 글쓰기 하는데 화이트 라벨 한 거 너무 많이 도움돼서 주변에 아이들도 알려달라고 한다고 그러고, 단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너 왜 이렇게 단어를 잘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책이자 검증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단어 열심히 외우게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연습 꼼꼼하게 하는 거, 요 방학 때 영어는 요 두 개만 확실하게 가져가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시간이 돼서 뭐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보고 어려운 독해도 풀어보고 뭐 리스닝도 하고 뭐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역사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참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직 대비가 정확하게 잘 안 돼 있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이 되는 풍부한 어휘량,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봐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권 정도는 완벽하게 외우기 플러스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서술형 연습. 요 서술형 연습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문법 문제까지 맞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말이 좀 빨랐죠.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말이 중간중간 좀 빨라졌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한번 보면 후회하는 학생들이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학부모님들이 후회하시는 비율은 80%가 아니라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지혜롭고 현명하고 타이트하고 빡세게 꼭 잘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제가 생기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생기부랑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많이 힘을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